스위스에서 열리는 UN 플라스틱 협약 회의가 핵심 쟁점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 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국과 EU는 강력한 생산 제한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점진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회의가 인류의 마지막 기회라며 강력한 협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 평균 관세율이 18.3%까지 치솟으며 가계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2,400, 약 30만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상 소비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4.2% 상승했습니다. 무역 상대국들은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재가동한 미국 유일의 히토류 광산이 경제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패스 광산은 중국산에 비해 생산비가 30% 높은 데다 매장된 광물 대부분이 공급 과잉 상태인 경이토류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자원 확보 차원에선 의미 있지만 시장 경쟁력 측면에선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요타가 동남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산 부품 사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부터 태국에서 생산할 신형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에 중국 기업의 배터리와 전장품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이는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차 점유율이 35%까지 치솟는 등 경쟁 압박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선 기술 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39%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양국 간 무역 협정 수정에 나섰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강점 분야인 고급 시계와 의료기기 분야에서 미국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양보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원국들의 대미 무역 다변화 전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멘 남부 아비안주 앞바다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민 154명을 태운 배가 침몰해 최소 68명이 사망하고 74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적십자사는 과적 상태의 낡은 선박이 악천후를 만나 침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이주민 수가 40% 증가했으며 국제이주기구 IOM은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이 이란계 미국인 4명을 추가로 구금하며 인질 외교를 재개했습니다. 구금자 중 2명은 지난 6월 미군의 이란 공습 이후 체포된 언론인과 사업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들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작원으로 규정했으나 미국 정부는 무고한 시민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협상 교착 상태 속에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핵잠수함 추가 배치를 명령하면서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전 대통령 메드베데프는 자동 핵보복 시스템인 대핸드를 기억하라며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예방적 억지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양국 간 신냉전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원산 관광지구에서 러시아인 단체 관광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야심작으로 꼽히는 이 프로젝트는 일주일 일정에 $2,000, 약 270만 원의 고가 패키지로 운영됩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첫 방문객들은 해변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이용했으며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하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허용한 외국인 관광입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약 600년 만에 대규모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 기둥이 6,000m까지 치솟으며 항공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당국은 주황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최근 일어난 지진과의 연관 가능성을 검증 중입니다. 인근 주민 1,200여 명이 대피했으며 화산 분출물이 주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